주식 매매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의 영상은 여러분의 공부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닉샥의 주식공부입니다.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는 주식 명언으로 영상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게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올려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엘더입니다. 아마추어는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결정은 대부분 환상의 영역에서 내린다. 그들은 이익을 꿈꾸지만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불편한 생각은 피한다. 제가 초보 시절에 지금도 초보지만 아무튼 그때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손실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피하고 차트를 보며 이거 세력이 매집이네, 개미 털기네 하면서 환상의 영역에서 매매를 하곤 했죠. 하지만 매매는 실전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랜빌입니다. 생명이란 호흡이다. 주식시장도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반복한다.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한다는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는 숨을 들이쉬는 것만이 호흡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 상승하는 주식을 보면 계속 상승할 것 같아서 매도를 못하고, 하락하는 주식을 보면 또 계속 하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못하고, 하지만 주식이란 오르내림을 반복한다는 걸 늘 깨닫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매매에 관해 생각하기 싫을 때, 즉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매매에 관해 가장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때이다. 예전 제가 전업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날 손실을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서 계속 잠이 오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잠을 자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온몸이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생각이 정지가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때가 매매에 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리차드 데니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을 계속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알렉산더 엘더네요. 시장은 거래자들을 유혹하여 원칙을 깨트리게 만든다. 당신은 당신이 정한 원칙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그 유명한 제시 리버모어도 그랬죠. 여러 번의 파사한 경험이 전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그만큼 매매에서 원칙은 생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BNF로 알려진 코데가와 타카시입니다. 이득과 손실은 나로부터 파생된다. 시장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오늘도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인다. 당신의 돈을 물어뜯기 위해서. 시장의 움직임은 마치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즉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찰스 다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조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파도가 육지 쪽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 들어올 때마다 바닷물이 가장 깊숙이 닿은 지점에 막대기를 세워뒀다. 파도는 점점 깊숙이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막대기도 육지 쪽으로 더 깊은 곳에 꽂혔다. 그렇게 한참 깊숙이 막대기를 옮겨놓자 마침내 파도는 다시 천천히 바다 쪽으로 멀어져 갔다. 추세에 관하여 정말 많은 영감을 준 찰스 다우의 명언입니다. 제가 바다에 자주 가는데 파도를 볼 때마다 늘 이 글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늘 추세를 따르자고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일곱 번째는 하워드 막스입니다. 가치보다 싸게 사려는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진짜 주식 매매의 핵심을 잘 짚어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가치보다 싸게 사려는 노력. 여덟 번째는 제시 리버모어네요. 만일 처음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방향으로 두 번째 거래를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예전에 첫 매매에서 손실이 나지만 뚝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포지션을 늘려가다가 말아먹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반드시 상승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무진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 추종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역행하는 매매는 하지 않았고, 처음 시험 전략에서 실패 신호가 나오면 포지션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에드 세이코타입니다. 올바른 주식 매매의 요소는 첫 번째도 손절, 두 번째도 손절, 세 번째도 손절이다. 이분은 추세 매매에 관하여 노래도 만들었는데 보실 분들은 설명란 아래 링크에 걸어뒀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신나고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실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돼. 열 번째는 엘리어트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움직임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시장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정말 저에게 차트 공부에 기름을 부었던 엘리어트입니다. 차트를 단순한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닌 뭔가 종합 예술 과학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11번째는 다시 리차드 데니스입니다. 매매 규칙을 신문에다 공개해도 아무도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자제력이다. 터틀 트레이딩으로 유명한 터틀 그룹은 정말이지 너무나 단순한 규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개해도 아무도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정도로 규칙이 단순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터틀에겐 비밀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시스템 그리고 일관성과 자제력인데 말이죠. 12번째는 박스 이론의 니콜라스 다빈스입니다.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라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주식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좌우로 비틀거리며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랜덤워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니콜라스 다비스처럼 주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차트 분석을 할 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쪽입니다. 주식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면 차트를 분석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차트 분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편이죠. 13번째는 혼마 비전의 혼마 문해이사입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극심해진 시세 변동에서 5일에서 6일만 참고 기다렸다면 많은 이익을 보았을 텐데 서두른 탓에 2, 3알의 이익만 남겼을 때다. 이때의 후회는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후회이다. 반면에 7에서 8알의 이익이 기대되는 시세 변동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욕심으로 매도를 미룬 사이에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의 후회는 쓴 웃음뿐이다.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거래의 첫 번째 핵심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데 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글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해봤을 겁니다. 뭐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부리다가 손해봤을 때의 후회는 진짜 마음이 쓰리디 쓰리다 못해 그 후유증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거래의 첫 번째 핵심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데 있다고요. 14번째도 혼마 문해이사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사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는 마음은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그를 지배하고 점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는 쌀 투자의 실패로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던 중 일렁이는 촛불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촛불 모양을 본따서 캔들 차트를 고안해 냈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리는 게 아닌 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촛불이 흔들린다는 그런 심오하고 철학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번째는 세계 선물 투자대회 절대 강자인 랠리 윌리엄스입니다.
초보자는 간단한 해답을 원하지만 진실은 다른 누군가의 대답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에 있다. 대답이 아닌 질문이 더 나은 투자자를 만든다. 바다의 끝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 해변가라고 했던가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제 자신에게 답을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16번째는 주식 투자자는 아니지만 병법의 달인 손자입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 여건을 갖춘 뒤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고 승리를 구한다. 예전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서 아무 계획도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만 쫓아다니면서 내동매매를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주식 매매는 전쟁이며 전쟁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진짜 제가 매매할 때마다 가슴에 뼈저리게 새겨놓은 그런 글입니다. 웹툰 송곳에 나오는 글인데요. 용기만 있고 공포를 모르는 군인은 엉뚱한 전투에서 가치없이 죽는다. 나는 귀관이 오래 살아남기를 바란다. 이 글은 HTS를 켜는 순간 무조건 한번 읽고 매매를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 영상 마지막에 넣어두었던 짤막한 명언들을 모아서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앞으로의 영상들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짤막한 명언들을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이 쌓이면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영상을 올리고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요즘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잠자러 가보겠습니다. 불 꺼놓고 녹음을 했더니 뭔가 조심스럽게 녹음이 돼서 목소리가 힘이 없이 그렇게 들리네요. 다음에 불 켜놓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샥의 주식공부 닉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